두 번째 기술은 강관의 내부 코팅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일럿 테스트를 할 텐데 상용화 장비 가기 전에 파일럿 테스트를 해서 실험식적으로 된 거를 구현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재련 사업에서 폐기물, 폐수가 산도가 높은 폐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pH 값이 굉장히 낮아서 산도가 높은 경우, 부식이 되는 경우, 혹은 가스인데 클로린 가스, 염소 가스가 일부 포함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금속이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정에 있어서 배관을 선택할 때 불식이 안 되는 소재가 없을까? 그래서 스테인리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찾아봤는데 표면 코팅된 배관은 있지만 내부가 코팅된 소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비싼 FRP니 뭐 다른 걸 썼는데 비쌀 뿐만 아니라 열 충격이 굉장히 약해서요. FRP 가공된 부분은 괜찮은데 다른 부분 공사하다가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하게 되면 충격이 가게 되고, FRP 체결할 때 나사선을 깎았는데 좀 지나면 느슨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관 내부에 코팅된 소재가 없을까? 그런 의문에서 발달해서 아이디어해서 구현한 그게 되겠습니다. 내부가 강관이 저희가 사람이 들어가거나 로봇이 들어갈 정도로 크면 기계로 코팅을 하면 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 코팅이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관, 손이 잘 안 들어간 그런 관이 있을 때는 내부 코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 코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는 부분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런 방법을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강관이 있어요. 강관이 있는데 바깥쪽은 보통 징크나 이런 걸로 코팅이 돼 있고 소재 자체가 스테인리스와 상관이 없는데 내부는 벌써 제품 출하할 때부터 일부 녹슬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어떻게 코팅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열팽창 개수, 저희가 우리 롤 같은 데 보면 열박음이라고 있어요. 열팽창 개수를 이용한 열박음. 그런 원리를 똑같이 적용하면 되겠다. 그런 데서 출발을 했고요. 내부에 슬립을 두고 슬리브 외부에 가장 좋게는 이제 분말, 코팅하고자 하는 분말. 제가 생각한 타겟은 이제 징크, 알루미늄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융점이 낮고 내시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거를 슬리브 표면에 붙여놓고 넣은 다음에 열팽창 시켜서 가운데 부분하고 바깥 부분 열팽창 개수를 이용하면 가운데 부분이 열팽창이 많이 돼서 내부를 코팅하고 시켜서 빼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카타, 징크, 알루미늄 이런 소재는 박판으로 나와요. 그래서 굳이 분말을 하게 되면 분말이 일부 균일하게 도포가 안 되는 경우, 도포했다 하더라도 넣었다 빼는 과정에서 떨어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오는 소재, 징크 박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파이럴하게 감아서 이 소재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공정 설명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관관이 있고요. 이 관관 내부를 코팅하기 위해서 인너 슬리브를 열팽창 개수를 계산해서 사이징하게 됩니다. 이 인너 슬리브 외부는 분말이 됐든 리본이 됐든 코팅하고자 하는 소재로 감싸게 되고요. 파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관관을 넣고 인너 슬리브를 가열하게 되면 이때 이제 열팽창 차이가 나야 됩니다. 바깥쪽은 뭐 아연 계열의 탄소광이 될 거고 내부 소재가 열팽창이 잘 되는 소재를 이용해야 되고요. 팽창된 다음에 수축해서 꺼내게 되면 코팅 소재가 내부가 코팅이 되는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옆에 그림에서 보시면 A가 강관이고요. 여기다가 코팅하고자 하는 소재를 묻힌 슬리브 넣어서 열팽창해서 제거하면 그럼 강관 내부가 코팅이 되는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소재별로 보시면 지금 같은 철강이라 하더라도 Fe 탄소광 이게 평균값이거든요. 이거 문헌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 철강 값마다 다 다르고 스테인리스 값이 다른데 여기 12, 17 보이시죠? 이게 이제 이 10의 열팽창 개수입니다. 10의 6 마이너스 6승 오더가 되겠고요.
요 12나 17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저희가 열 받는 부분, 이 장치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열 받는 부분에는 스테인리스 강을 쓰면 안 돼요. 탄소광에 코팅된 소재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열이 팽창돼서 세팅했는데 세팅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열을 받아서 300도도 500도 올라가게 되면 사이징이 달라져 버립니다. 식을 때 사이징이 또 달라지게 되고 요 정도 차이가 그 정도면 엄청나겠죠. 제가 생각한 거는 스테인리스하고 알루미늄 혹은 FE하고 알루미늄, 징크 요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요거 세라믹은 원래 열팽창이 적어요. 금속보다. 세라믹 계열도 괜찮고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징크, 알루미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용화된 파이프입니다. 보시면 대부분 외부 도장은 다 되어 있고요. 내부에는 코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했었고 이게 이너 슬리브가 무한정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팅하는 방법, 전기 저항을 이용해도 되고 간접 가열, 직접 가열 방식이 있는데 이너 슬리브는 여러 토막을 내도 돼요. 긴 거, 강관에 딱 맞는 한 토막이 아니고 여러 피스를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 강관 내부 코팅이 잘 되지 않을까. 단지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게 저기 타겟으로 하는 제품을 생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술 검증이 안 된 아이디어 단계의 특허 기술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저희가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시간과 비용과 그게 있기 때문에 과제화해서 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만약에 이게 앞서 했던 것처럼 6, 7까지 가게 되면 기술적인 완성도는 높아지겠지만 가치도 같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런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실제로 하고자 하는 소재가 딱 정해진 경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요 기술 관련해서 한 업체의 중견기업이 찾아왔었어요. 와서 파이프를 하는데 기존 설치된 거 내부 코팅할 수 없냐? 혹은 나오는 소재를 사서 코팅할 수 없냐? 그런 기술 자문을 했었고요. 상담을 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제전 업체에서 만들어주면 제일 좋아요. 보통 인곳을 압출해서 만들거든요. 압출 선단에다가 내부 코팅할 수 있게 만들면 제일 좋은데 대기업에서 안 해주죠. 왜냐하면 양이 작거든요. 일반 관관 이 생산 라인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 조금 쓰는 소재는 신경을 별로 안 쓰기 때문에 이런 거야말로 틈새 시장이고 중소기업이 개발하게 되면 가격이 두세 배 되더라도 쓰는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